내 삶을 바꿔가는 건강한 지식생활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일 먹어야 할 음식들로 우리 몸의 염증을 다스리는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채소나 통곡물만으로는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만드는 핵심 재료,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고기는 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떤 단백질은 염증을 끄는 보약이 되지만 어떤 단백질은 오히려 염증을 키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생선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어지간한 보약보다 낫습니다. 오늘 건강계단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단백질을 똑똑하게 골라 먹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고기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제품과 계란은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의사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첫 번째 단백질부터 만나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울 2편 내용에 이어 다음 시간에 공개될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편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첫 번째 단백질,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저는 등 푸른 생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 푸른 생선이 머리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염증을 끄는 최고의 소방수이기도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생선 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염증의 가속 페달은 오메가6, 브레이크는 오메가3라고 말씀드렸지요. 등 푸른 생선은 이 강력한 브레이크를 우리 몸에 직접 공급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염증을 만드는 물질 자체를 억제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등어, 꽁치, 삼치, 그리고 연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생선들이 품고 있는 건강한 기름이 온몸에 퍼진 염증의 불씨를 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소방수 등 푸른 생선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오늘 어르신들의 모든 궁금증과 걱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하냐는 겁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같은 세계적인 기관에서는 심혈관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이상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양은 한번 드실 때 너무 클 필요는 없고 손바닥만 한 크기 한 토막, 무게로는 약 100g에서 150g 정도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기름에 튀겨버리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열은 섬세한 오메가3 지방산을 파괴할 수 있고 튀김에 사용되는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조리법은 굽거나 찌거나 짜지 않게 조림으로 드시는 겁니다. 생선을 구우실 때는 종이 포일을 깔고 구우시면 좋은 기름이 직접 불에 닿아 타면서 산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찜 요리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기름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가장 건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림을 하실 때는 설탕이나 물엿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무나 양파 같은 채소를 넉넉히 넣어 채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이것도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기 전에 우유나 쌀뜨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시거나 조리할 때 된장이나 생강, 맛술을 조금 넣으면 비린내를 아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금속 걱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생선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먹이사슬의 가장 위쪽에 있는 아주 큰 생선,
예를 들어 상어나 참다랑어 같은 어종의 수은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안전한 크기가 작은 생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꽁치, 정어리, 멸치 같은 생선들은 중금속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좋은 생선들입니다. 통조림을 이용하실 때는 기름에 담긴 제품보다는 물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드시기 전에 체에 받쳐 물기를 한번 빼주시면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십시오. 앞서 우리는 등 푸른 생선이라는 최고의 항염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생선이 아무리 좋아도 매일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붉은 고기의 훌륭한 대안이 되어줄 가금류와 계란입니다. 먼저 가금류, 즉 닭고기와 오리고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를 추천할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지방의 종류에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의 비율이 높은데 이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는 껍질만 제거하면 지방 함량이 훨씬 적은 담백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한 단백질은 어르신들의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재료입니다. 다음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한 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실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잘못된 정보가 낳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예전에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최신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람이 하루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계란 프라이를 할 때 사용하는 버터나 마가린, 혹은 계란과 함께 먹는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 포함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이들이 혈관 건강과 염증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계란은 오히려 비타민 D, 뇌신경에 좋은 콜린, 성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결국 붉은 고기 대신 껍질 벗긴 닭고기를 그리고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영양 만점인 계란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백질 계단을 오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닭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계란을 염증 걱정 없이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쁜 것은 반드시 제거하고 드십시오. 바로 껍질과 기름입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지방 대부분은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 껍질에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요리하시기 전에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요즘에는 껍질이 이미 제거된 닭가슴살이나 닭, 안심살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튀기지 말고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드십시오. 아무리 좋은 닭고기라도 기름에 튀기는 순간 트랜스지방과 최종당화산물 같은 염증, 유발, 물질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기름을 쏙 빼고 담백한 살코기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백숙이나 찜입니다. 이때 인삼이나 대추, 통마늘을 함께 넣고 끓이면 맛도 좋아지고 항염 효과도 배가 됩니다. 구워 드실 때는 짜고 단 양념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허브와 후추로 밑간을 하여 담백하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란은 더하기보다 빼기를 잘해야 합니다. 계란을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겁니다. 계란 프라이를 꼭 드시고 싶다면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너무 높은 온도가 아닌 불에서 부드럽게 익혀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을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겁니다. 대신
찐 브로콜리나 신선한 토마토 같은 채소를 곁들이시면 최고의 항염 식단이 됩니다. 하루 한두 알의 계란은 우리 몸에 아주 훌륭한 단백질 보약입니다. 껍질을 제거하고 튀기지 않고 좋은 채소와 함께 먹는 것. 이것이 가금류와 계란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제품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유제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뵈면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셔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유제품이 염증에 안 좋다던데 끊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제품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유제품의 좋은 얼굴, 즉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유제품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그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의 아주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중요한 영양소이지요. 또한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유제품의 나쁜 얼굴, 즉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유당불내증입니다. 한국인 상당수는 우유 속 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장이 불편해지는 것 자체가 몸에는 일종의 염증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부 유제품에 포함된 포화지방입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치즈나 버터, 전유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제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발효된 유제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상당 부분 분해되어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장 건강에 아주 이로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장은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을 조절하는 총사령부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유제품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바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유제품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화가 불편한 일반 우유나 지방이 많은 치즈는 줄이되 장 건강에 좋은 발효 유제품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건강 계단을 오르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두 얼굴을 가진 유제품을 어떻게 하면 좋은 얼굴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똑똑한 유제품 섭취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유보다는 요거트를 선택하십시오. 특히 설탕이나 과일 시럽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나 단백질이 농축된 그릭 요거트가 가장 좋습니다. 이들 속에 든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몸 전체의 염증을 조절해 줍니다. 매일 아침 여기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섞어 드시면 최고의 항염 아침 식사가 됩니다. 둘째, 우유나 치즈를 드실 때는 저지방, 저염 제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겠다면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시고, 치즈 역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자연 치즈 위주로 소량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 슬라이스 치즈보다는 코티지 치즈나 리코타 치즈가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요거트가 좋다고 말씀드려도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찬다면 본인에게는 맞지 않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생선이나 계란 같은 다른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음식은 없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발효 유제품을 고르고 저지방을 선택하고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
이것으로 건강계단 2층에 모든 기둥을 다 세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층과 2층의 재료들을 모아 실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강계단 2층에 있는 좋은 단백질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1층의 음식들과 오늘의 2층 음식들을 조합해서 과연 이상적인 하루 식단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제가 의사의 관점에서 아침, 점심, 저녁 예시 식단을 직접 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이 식단을 바탕으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어르신들 각자의 맞춤 항염 식단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부담 없이 통곡물인 오트밀 한 그릇에 오늘 배운 플레인 요거트를 섞어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1편에서 배운 항산화제가 풍부한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와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 몇 알을 부숴서 얹어주세요. 이렇게만 드셔도 통곡물, 발효유 제품, 과일, 견과류를 모두 섭취하는 완벽한 항염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현미와 콩을 섞어 지은 잡곡밥을 기본으로 합니다. 메인 반찬으로는 오늘 배운 등 푸른 생선, 고등어구이 한 토막을 곁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반찬으로는 시금치나물과 같은 녹색 잎채소,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조림을 추천합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쌈 채소를 넉넉하게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녁은 소화가 잘 되도록 비교적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닭가슴살을 쪄서 준비하고 여기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이때 드레싱이 중요합니다. 시판 드레싱 대신 우리가 사기둥에서 배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과 후추를 살짝 섞어 직접 만들어 뿌려 드시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매일 먹어야 할 음식과 주 2, 3회 먹어야 할 음식이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진 식단이지요?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냉장고 속 재료들로 나만의 건강 식단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 예시 식단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 계단의 두 번째 칸을 함께 올랐습니다. 염증을 끄는 최고의 브레이크,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붉은 고기를 대체할 훌륭한 대안인 껍질 벗긴 가금류와 영양 만점 계란,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서 우리가 똑똑하게 선택해야 할 플레인 요거트 같은 발효 유제품까지. 이제 어르신들의 식탁은 지난 시간에 배운 과일, 채소, 통곡물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오늘 배운 생선, 닭고기, 요거트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몸의 염증 환경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염증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기분 좋은 활력으로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저녁을 즐기는 우리 삶의 질 전체를 높이는 일입니다. 밥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채우는 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건강한 집의 기초와 기둥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태풍이 남아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드디어 다음 시간 건강 계단 마지막 세 번째 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의사들이 경고하는 최악의 염증 유발 음식들이 공개됩니다. 특히 한국인이 국물 요리를 먹을 때 무심코 매일 먹고 있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식생활의 건강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큰 힘이 됩니다. 지식생활은 다음 시간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계단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